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환상적인 동화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며 믿어지시나요? 제가 준비한 특별한 디저트와 함께 동화 속으로 떠나봐요. 그들이 인도해 줄 거예요. 서쪽마녀의 과자 가게 지금 시작합니다. 너의 마법이 채워져 안녕하세요. 서쪽마녀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간략하게 지난번에 다뤘던 동화를 살펴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백설공주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보았어요. 사가님께서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던 것 같았는데 맞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백설공주 이야기는 16세기 독일의 한 귀족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중 와전이 되고 다른 신화들이 섞이면서 만들어진 이야기였다고 했었죠. 동심지켜님께서 저번 시간에는 원작이 잔혹했던 이유도 설명해줬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지금의 동화는 구전 민담으로서 18세기까지는 어른들의 문화였어요. 그렇기에 과거에는 성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어린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잔혹한 내용들이 많았었다고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익숙했던 동화에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죠. 오늘도 익숙하게 알고 있던 동화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장하시는 고양이가 아침마다 즐겨 먹은 크림을 바른 빵을 먹어봐요. 우리를 동화 속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어느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집안 사정이 너무 가난했던 나머지 부부는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다행히 그 이야기를 오빠가 엿들어 그날 밤 창문을 통해 몰래 집 밖으로 나가 반짝이는 은색 조약돌을 무더기로 주워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부부를 따라가는 도중에 돌을 하나씩 떨어뜨려서 오는 길을 표시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오빠가 몰래 나가 조약돌을 주워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엄마는 아이들이 밤새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용 빵 부스러기를 대신 떨어뜨려 길을 표시하죠. 그러나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려서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렇게 길을 헤매다 과자집을 발견하는데 배가 고팠던 아이들은 과자집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과자집의 주인은 마녀였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잡아먹는 마녀였죠. 마녀는 오빠는 살찌워 잡아먹으려 하고 동생은 한효로 부려먹었습니다. 이때 마녀에게는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 약점을 이용해 펄펄 끓는 물에 마녀를 밀어넣어 해치웁니다. 마녀가 모아둔 금과 보석을 발견한 아이들은 보석을 챙겨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머, 정신이 드나요? 익숙한 동화죠? 우리가 어느 동화 속에 들어왔는지 알겠나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맞춰보세요. 벌써 노래가 끝났네요. 오늘 소개할 동화가 무엇인지 알겠나요? 이미 노래가 OST여서 눈치채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의 민화로 그림 형제가 수집한 독일 동화의 하나입니다. 15세기부터 독일 각지에서 파다하게 퍼진 영화살해 관련 민담을 모티브로 하여 지어졌다고 해요. 그림 형제의 이 이야기는 작가가 헨젤과 그레텔 설화를 19세기 중산층 고객을 위해 순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계모와 친모가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헨젤과 그레텔의 어머니는 흔히 계모로 알려졌지만 원작의 초판본에서는 친모로 나옵니다. 아이들이 친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까 우려되어 계모로 수정되었다고 해요. 15세기 말기로 영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절이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에 등장하는 어른들인 부모와 마녀가 주인공 남매에게 한 행동들이 보면 부모는 남매를 숲속에 버리고 마녀는 헨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레텔에게는 일을 시킵니다. 이는 오랜 기아와 특히 30년 정쟁 동안 시달린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자기 자식들을 유기하거나
제3자에게 팔았고 심지어 잡아먹었다는 암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고 보니 숲속을 방황하던 헨젤과 그레텔이 발견했던 과자집도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과연 원작의 동화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마법 음료를 먹어봐요. 비밀의 하원에 나온 크림이 동동 뜬 우유예요. 노래 듣는 동안 우리를 원작 속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원작에서는 헨젤과 그레텔이 노파의 집으로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성의 지하실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질들의 남작의 성이었어요. 할머니는 남작의 하인으로 아이들을 유괴 후 건강해지도록 먹이고 성 안으로 데리고 와서 사이코 남작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질들에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고문과 겁탈을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평소 남작은 늑대와 양이라는 놀이를 즐겼어요. 이 놀이는 아이들에게 화를 쏘게 하고 피 흘리는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고 토막을 내는 놀이였다고 합니다. 남매는 다른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살이 떨리는 공포 속에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노파를 속여 묶어둔 다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죠. 그렇게 이 사실이 나라 전체에 알려지게 되면서 노파와 질드레를 화형에 처했고 아이들을 버리고 간 어머니 역시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원작을 들으니 어떤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섬뜩하고 잔혹해서 무섭다고요? 허구의 인물 헨젤과 그레텔과 세계에서 끔찍한 살인마 중 한 명이라고 역사서에 기록된 실존 인물 질드레가 합쳐지니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오늘 말한 원작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점, 그냥 이런 내용도 있다는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빨간머리엔에 나오는 금은 케이크를 후식으로 먹으면서 알려드릴게요. 후식 준비하는 동안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MBC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설 특집에서 헨젤과 그레텔의 밝혀지지 않은 진실로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마녀는 사실 실력있고 젊은 아름다운 제빵사였고 이름은 카타리나 슈다더린이라고 합니다. 반면 헨젤과 그레텔은 고작 빵 만드는 법을 알아내기 위해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밀고 했다고 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따로 찾아가 그녀를 살해하는 악인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방영 당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 관련 내용이 퍼졌고 유튜브에도 올라와 진실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독일 작가 한스 트렉슬러가 지은 황홀한 사기극 헨젤과 그레텔의 또 다른 이야기를 영상화한 것으로 기존의 문학작품을 리메이크한 것을 영상화한 상품화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방송송님께서 또 방송에 나온 이야기는 더 없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동화 읽어주는 TV에는 마녀에게 납치당한 부모와 사람들을 구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부모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마녀와 열쇠를 가져오고 가면과자를 통해 사람들을 구출하죠. 부모가 가면과자를 쓰면 마녀는 유령인 줄 알고 겁을 먹고 도망치게 되었다고 해요. 모두 사람들을 구출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판본에 따라서는 돌아올 때 하필 강을 만나 못 건너가고 있었는데 백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계모가 쫓겨났다든가 들물개는 마녀의 정체가 계모였다는 이야기도 존재한다고 해요. 완전 해피엔딩으로 부모님 모두 본인들의 죄를 반성하고 화해하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번 신데렐라에 이어 헨젤과 그레텔도 여러 판본이 많습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KKKK It's a piece of KKKK 알고 있던 내용이랑 너무 달라 놀랐죠? 친모가 아닌 계모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와 허구의 인물 헨젤과 그레텔, 그리고 세계의 가장 끔찍한 살인마 질드레가 합쳐져 더 무서웠던 원작 내용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제가 준비한 디저트는 맛있었나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회차마다 하나씩 풀어갈 테니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서정마녀의 과자가게는 유튜브와 다음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김정하 PD, 저는 서정마녀 김도연이었어요. 다음에는 새로운 동화로 만나요. 안녕!